어느 가을밤 바람이 쌀쌀하게 불던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곳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요괴가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에 귀신의 집이라 불리며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우리를 더 끌어당겼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집은 오래되고 낡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창문은 대부분 부서져 있었다. 그곳에 서 있을 때마다 알 수 없는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친구들과 나는 손전등을 켜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겉에서 보던 것보다 더 음산했다. 벽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거실 벽 한가운데 걸려있던 낡고 빛바랜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얼굴들은 피곤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층을 오르내리며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2층에 올라왔을 때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손전등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진흙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 발자국은 어째서인지 우리 중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당황한 우리는 즉시 발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쫓아가 보았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괴기한 공포감에 휩싸였고 마음속에서는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서서히 커지더니 금세 멜로디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서툴고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으며 듣고 있자니 소름이 끼쳐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는 피아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 보았다. 피아노는 거실 안쪽에 놓여 있었다. 문제는 그 피아노 건반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피아노 뚜껑도 닫혀 있었다. 한 친구가 피아노를 힘껏 닫으려 다가갔을 때 피아노 뚜껑이 갑자기 스스로 열리면서 엄청난 소음과 함께 멜로디를 멈추었다. 피아노 뚜껑이 닫힘과 동시에 우리는 발밑에 부서진 나무 판자가 벽장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벽장 안에는 작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우리는 그 일기를 읽으면서 이곳에 얽힌 끔찍한 가족 비극을 알게 되었다. 일기에는 가족의 누군가가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 집에 얽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너무나 공포스러웠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one more 스텝이 필요했다. 우리는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강했다. 그러나 뒤를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우리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고 머릿속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드디어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친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녀는 오래전 이 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냈다. 이 집에 살았던 가족은 오랜 시간 맺힌 영혼들에 시달렸고 이후에 누구도 이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밖으로 나올 때 즈음 우리는 귀신처럼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앞치가 풍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짙게 퍼지던 냄새는 공포를 배가시켰고 우리는 이는 힘껏 뛰쳐나와 도망쳤다. 지금도 때때로 그날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곤 한다. 그 장소를 떠난 후에도 몇 주 동안은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그 집 근처에는 절대로 다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언제나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른 채 놓쳐버린 그 집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그 집의 진면목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여기에 친구들과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이 이야기를 마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겪은 끔찍하면서도 기이한 경험이다. 공포는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때론 현실 이상의 생생함으로 다가온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도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철수는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평소 사람들로 붐비던 지하철역은 평일이라 그런지 유난히 한산했다. 철수는 플랫폼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그의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무심코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 안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쳐가고 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플랫폼 저편에 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길고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플랫폼 끝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가득한 한이 서려 있는 듯 보였고 철수의 시선은 점점 그쪽으로 끌렸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움직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는데 철수는 자신의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앞을 보면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철수는 약간 오싹해진 마음에 고개를 저으며 이내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잠시 후 열차가 도착했고 철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열차에 탑승했다. 열차 안은 더욱 적막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끼우려던 찰나 플랫폼에 방금까지 서 있던 그 여자가 철수와 같은 칸에 앉아 있는 것을 다시 보았다. 피할 수 없는 이질감에 철수는 미세한 두려움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열차는 출발했고 창밖의 어둠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철수는 계속해서 그 여자가 신경 쓰였지만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 열차의 조명이 갑자기 깜박거리기 시작하더니 모든 조명이 꺼지고 순식간에 암흑이 찾아왔다. 열차가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철수는 손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갑작스럽게 열차 내부에 떠보는 차가운 기운을 감지했다. 다시 조명이 켜졌을 때 여성은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제야 철수는 여자의 얼굴이 비현실적으로 창백하다는 것을 알았다. 뭔가에 홀린 듯 철수는 그녀의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시야가 흐려지며 또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철수는 갑작스러운 졸음에 눈을 떴을 때 그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저 그의 옆에는 그녀가 입고 있던 것과 같은 하얀 원피스가 그의 옆자리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혼란과 공포에 질린 철수는 다음 역에 내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역에 도착하고 철수는 부랴부랴 열차에서 내렸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마감 직전에 낯선 기차역 같은 느낌이었다. 곧이어 철수는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소리. 그러나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그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사건은 악몽처럼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그를 괴롭혔다. 한밤중에 깨어날 때면 종종 흰 원피스를 입은 그 여인이 그의 방 한구석에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 소름이 돋곤했고 다시 잠을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몇 년이 지나고 철수는 어느 날 우연히 친구로부터 한 기괴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오래전 그가 경험했던 것과 매우 흡사했다. 그 이후로 철수는 그 여인이 단순한 환상이나 착각이 아닌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사연을 가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매일 밤 잠에 들 때마다 등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확실하게 당신을 소름 돋게 할 한국의 인터넷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고 들을 때마다 새로운 섬뜩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지영이라는 여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은 인터넷에서 한 참여형 공포 체험 사이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오싹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지영은 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초기 화면에는 단순한 검은 배경과 함께 게임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영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에 를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용자의 위치를 입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이트에서 계속 퀘스트를 수행하려면 위치 정보를 줘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었죠. 약간 꺼림칙했지만 지영은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위치를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 사이트는 지영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접근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 후 바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화면에는 집 안거실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이를 통해 사이트가 그녀의 실제 환경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임은 미스터리한 인물을 소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해골 얼굴을 한 인물은 나는 과거 여러 사람을 만나왔고 오늘은 너와 소통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게임 캐릭터인 줄 알았지만 그 인물은 점차 지영 주변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침에 입었던 옷, 집안의 배치, 심지어는 비밀로 간직한 일기 내용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지영은 소름이 돋았지만 이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은 지영이 제일 두려워하는 기억, 바로 어릴 적 겪은 교통사고에 대해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두려움과 슬픔이 되살아나면서 지영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그때 인물은 새로운 퀘스트를 제시했습니다. 너의 과거와 화해하고 싶다면 마당에 나가 내 지시를 따르도록 해. 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지영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호기심 때문에 지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그녀는 정원 한 구석에서 땅이 이상하게 파헤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은 서늘한 바람 속에서도 그곳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헤치자 이상한 토기 조각과 낡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친구 미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실종되어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다시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그 해골 얼굴은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영은 내가 데려갔고 이제 너 차례야. 그만둬야 한다는 생각이 지영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몸이 굳어버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정적 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주저하면서도 통화를 받자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제 내 게임의 일부야. 이후 지영은 현실과 가상 사이에서 어딘가 미묘하게 어긋난 상황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그 게임 속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어딘가에서는 이 사이트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소문이 떠돌아 다닌다고 합니다. 만약 어떤 게임이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린다면 당신은 그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과연 게임이 끝난 후에도 당신의 일상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조심하십시오. 가상과 현실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을지도 모릅니다.